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50 된 여자이고 최근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이혼도 한 여자인데 결혼도 2번, 이혼도 2번을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결혼 땐 어린 나이에 엄마의 품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엉겁결에 결혼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21살이란 나이에 9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나 빨리 결혼을 한 이유가 저희 엄마 때문인데요. 저희 엄마는 소위 잘 나가는 마담이었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크면서 제가 배우는 거라곤 남자, 술, 밥 문화밖에 없었죠.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컸는데요. 엄마 말로는 제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매일 밤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와선 야, 이 기집애야, 너도 뿌리 있는 집안 자식이니까 자긍심을 갖고 살아. 내가 다른 것들은 안 낳아도 너는 낳았잖냐? 그러니까 제대로 살라고 하셨죠. 이런 엄마의 말에 살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아버지의 존재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저희 엄마 아무리 직업은 한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입 하나는 끝내주게 무거웠거든요. 엄마네 가게에서 일하는 언니들과 이모들이 하는 말을 우연치 않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빠라는 사람을 영감이라고 칭하며 엄마한테 평생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돈을 무진장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런 큰 가게도 차릴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비밀이 세간에 들려오는 순간 엄마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아왔나 봐요. 이 말이 사실인지 허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 팔자가 처음부터 이런 팔자를 갖고 태어났구나 싶었고요. 솔직히 정상적인 팔자는 아닌 거죠. 이런 제가 엄마의 피를 닮았는지 남자도 몇 번씩 꼬여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한 것 같아요.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엄마 가게랑 이어져 있는 다락방에서 살았는데요. 5평 남짓한 곳에서 먹고 자며 커왔어요. 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며 여기서 조용히 지내라고 했죠. 밤마다 들려오는 노랫소리, 반짝거리는 네온사인, 뭐 저한테 이런 것들은 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웨이터와 눈이 맞았고 그 사람이 제 첫 번째 남편이 되었어요.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저와 결혼을 하면 엄마의 가게가 본인께 될 줄 알았나 봐요. 저랑 결혼을 하자마자 엄마의 가게를 탐내더라고요. 근데 이 바닥에서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산전수전 온갖 걸 다 겪은 기센 엄마한테 퍽이나 통하겠나요? 나가라고 발길질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었죠. 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했어도 계속 엄마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엄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전 남편을 사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웨이터로밖에 생각을 안 했으니 그 짜증을 저한테 낸 거죠. 퍽하면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은 땡땡의 피가 흐른다는 등 너 같은 년이랑 결혼을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 정말 듣기 힘든 소리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엄마랑은 아예 연락을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지옥 같은 곳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3교대 공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저녁 일을 나가는 남편을 위해 삼시세끼를 다 차려놔야 했고 남편이 자고 있을 때는 화장실 물소리도 현관문 소리도 내질 말아야 했어요. 아주 미세한 소리만 나도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20년을 넘게 방광염을 달고 살았어요. 화장실을 가질 못하니 그냥 참고 살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첫 번째 남편과는 아이를 갖지도 않았는데 전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지 필요할 때만 저를 부려먹는 용도였죠.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엄마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남편에게 노예보다 더 심한 노예 대우를 받으며 결혼 4년 만에 아주 가까스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니 공장 생활도 익숙해졌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32살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입이 저 하나뿐이니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충분히 풀칠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공장 언니들과 춘천이며 강릉이며 꽃구경, 단풍구경을 갈 정도는 되었죠.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선 남자친구라도 사귀어보라고 소개를 시켜주곤 했지만 외로운 사람들끼리 몇 번 몸으로 만나다가 말고 그랬죠. 사실 이혼을 하고 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건 꿈도 안 꿨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까 싶었거든요. 제가 엄마랑 전 남편에게 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강해 성격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고 자신감도 없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런 제게 먼저 진심을 보여준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두 번째 남편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과의 인연도 정말 특별했죠. 처음 만나게 된 게 교통사고였는데 그 당시 화물차 운전을 하던 전 남편이 제 차를 박으면서 인연이 시작이 되었어요. 전 남편은 졸음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둘 다 이혼을 한 경력이 있고 아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왠지 모를 동질감에 한두 번 만나다 보니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동거를 하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은 정말 눈 깜짝할 정도로 금방 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같이 보낸 시간이 심심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전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린 사람이었는데 책임감이 정말 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포장마차에서 국수 장사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중국집 배달도 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모은 돈으로 화물차를 한 대 사려고 했는데 그 돈을 전처가 홀라당 다 가져가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한동안은 술에 쩔어 살았는데 금세 또 잡초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나니 이 사람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결혼 전엔 연애부터 했는데 저를 참 많이 아껴주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이혼하고 나서 몇 번 소개를 받아 연애 상대로 남자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들 저를 아껴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 다를 대로 다른 여자를 아낀다는 것도 웃기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동거를 할 때 임신까지 되었는데 34살에 한 임신이었어요. 저도 제가 엄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남편도 제 임신 소식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선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고 제대로 애 키우며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저희 부부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가 칠삭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예정일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더니 양수가 터져 새벽에 응급실을 갔는데 재앙절개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난 제 딸은 2kg가 안 된 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고 3달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 제 딸을 안고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몰라요. 뱃속에서 내 얼굴을 하루라도 더 먼저 보려고 10달을 다 채우지 않고 나온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죠. 이런 딸을 편하게 품어주지 못한 게 다 제 탓인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 탓이 아니라며 자책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마음속으로 떠나보낸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는 동안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전 남편이 돈 욕심이 너무 강해 무리한 사업을 벌리다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빚만 자그마치 8억을 지게 되는데 집은 곧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고 그것도 모자라 도시가스랑 수도요금 등등 관리비마저 내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 빚을 본인이 책임지고 갚으려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입주 청소를 하고 다녔고 밤에는 대리까지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일을 했죠. 하루는 이렇게 허덕이면서 사는 삶이 너무 지겨워 울면서 신세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작부딸로 태어나서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거지.
뭔 행복을 더 바라는 거야? 라며 태생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고 작작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난생 처음으로 듣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충격이었죠. 이때부터 남편은 제게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성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엔 이렇게 사는 게 지겨우니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애초부터 당신 같은 여자랑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걸 알면서도 당신이랑 결혼한 내가 원망스러워 하며 재산은 줄 것도 없으니 그냥 조용히 이혼 도장을 찍자고 했어요. 저 또한 저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사람과 같이 살기 싫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과 제 사이에 아이도 없었으니 그만큼 헤어지는 것도 쉬웠죠. 저는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고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공장도 오래 다니다 보니 쇳가루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진짜 이 세상에 나 하나 남았으니 내 몸과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 제가 살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에 이사를 했고 원룸을 얻어 주변 대학가에 있는 김밥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일을 하면 진득하니 오래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일을 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홀에서 음식 주문이 들어와 음식을 올리고 홀을 봤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사람이 김밥 주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스치듯 보았는데도 두 번째 전남편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남편은 허름한 옷차림에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내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차림을 하고 김밥을 사갔죠.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알면 곤란할 텐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 또한 그 시간이 되면 괜시리 홀을 슬쩍슬쩍 보곤 했어요. 전 남편이 오나 안 오나 하고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거예요. 보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전 남편을 보니 저는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저도 모르게 귀신에 홀린 듯 전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러니 골목을 따라 주택가가 즐비한 지하방으로 내려가는데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전 남편을 부르려던 찰나 그 집에서 전 남편의 발소리를 듣곤 어떤 여자가 나오며 김밥 사오셨어요? 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싱글싱글 웃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과 아주 가까워 보이는 듯한 여자였어요. 그걸 보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내가 아직까지 이 사람을 못 잊고 있구나. 정말 좋아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다시 가게로 돌아와 영혼이 나간 것처럼 일을 하다가 달궈진 냄비에 손까지 대어버렸네요. 그렇게 저녁 8시가 되고 퇴근을 하려고 가게 문을 여는데 세상에 가게 문 앞에 떡하니 전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나 따라오고 나서 왜 다시 갔어? 나 봤으면 아는 척을 하지 그랬어. 나는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의 이 말이 뭐라고 저 또한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20년 전 전 남편을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남자의 아니 전 남편의 품이 그리웠나 봅니다. 유난히 덥고 유난히 흔들리던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전 남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낮에 본 그 여자는 누군지 애인인지 와이프인지 묻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렇게 저는 허름한 전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고 자연스레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전 남편이 더워 죽겠는 한여름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날이 이렇게 더운데 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 5년 만에 만난 전처라고 부끄러운 거야 뭐야? 라고 이불을 걷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기절 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의 두 다리 중 왼쪽 다리가 전 남편 게 아닌 을족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 다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며 경악을 했어요.
그러니 전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음을 보이며 일로 와서 앉아. 나 다리는 이래도 다른 데는 문제 없어. 라며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 남편에게 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저는 혼이 다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당뇨가 있었잖아. 근데 이 당뇨가 참 무서운 게 당신 내가 6년 전에 입주 청소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매번 나는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맨발로 락스 청소를 했거든. 근데 이게 화근이었더라고. 내 발에 궤양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궤양이 락스 때문에 세균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당신한테는 말은 못하고 병원에 가니까 그러더라. 너무 많이 늦어서 왔다고. 일단은 치료는 해보자고 해서 당신 모르게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긴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니까 폐혈증으로까지 번졌다고 하더라고. 라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을 법도 한 게 그때는 저나 전 남편이나 둘 다 밤낮으로 일을 해서 서로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멍한 눈으로 전 남편을 쳐다봤고 전 남편은 멋쩍은 미소로 말을 이어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폐혈증으로 번지면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참, 내 인생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싶었어. 그리고 당신 생각이 먼저 들었지. 못난 나 때문에 빚값 내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코피 흘려가며 수건이 빨갛게 흥건해져 있는데 어떻게 내 수발까지 들라고 해. 그래서 모질게 이혼하자고 한 거야. 죽어도 보내주기 싫었는데 죽어도 내 옆에 같이 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당신을 보내준 거지. 그리고 한편으론 당신한테 고마웠어. 만약에 당신이 나랑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 근데 다행히 당신이 이혼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하며 눈물을 한 손으로 훔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고 걸어야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걷는 연습을 다시 했고 그 이후부터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연히 제가 이 동네 김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다네요. 이런 우연이 또 있냐며 인연의 끈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또한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저는 오늘 본 여자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러니 본인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준비나 청소, 빨래 등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장애 등급을 받고 제거센터에 문의를 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라고 했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거 이제부터 내가 해줄게. 당신 옆에서 도와주고 당신 챙겨주는 거 내가 해줄게. 라며 전 남편의 손을 5년 만에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전 남편에게 이제는 저도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끝까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러려고 저를 다시 만난 건 아니라면서요.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준 세월이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 알아? 부모 같지 않는 엄마로부터 날 막아주고 우리 첫 애를 잃었을 때도 날 붙잡아주고 내가 힘들어할까봐 날 떠나보내준 것도 다 나를 도와준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당신한테 정말로 해준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노릇 다시 해주게 해줘. 라며 남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목이 메이도록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울기만 했어요. 나이 50에 이런 사랑 이야기가 낯간지럽고 부끄럽지만 저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저에게 남은 이 남자에게 이런 사랑을 하는 게 맞는 거라 위안을 삼았습니다. 지금 사는 형편이 가난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다시 잡고 다시금 일어나 살아보려고 해요.
다행히 남편의 채무는 남편이 많이 변제를 해 부담은 덜어졌지만 지금도 변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인 게 남편이 취업에 성공을 하여 지금은 공장에서 용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밝아진 모습에 저 또한 하루하루가 힘이 나는데요. 항상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과 사연을 즐겨 듣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